2부 이어갑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혹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환영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5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고압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주민 4천여 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주민들과 한전을 설득해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김성훈 도시수자원 민원과장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 민원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집단 네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요? 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예.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5,217세대 규모의 5개 단지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고요. 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단지 모두 입주를 마쳤는데요. 네. 2020년 12월에 그 단지 인근에 갑자기 변전소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예. 건축허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외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이 생기게 된 거죠. 신도시에 입주한 지 한 3년, 4년 정도가 됐는데 변전소가 설치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 네,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가 뭡니까? 우선 변전소 하니까 네.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새 집이라고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변전소가 들어서면 혹시 전자파 피해는 없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 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변전소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심리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자파가 많이 검출이 되나요? 한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송전 선로를 설치했을 때는 0.6 마이크로 테슬라. 네. 그다음에 변전소 울타리는 0.3 정도. 이렇게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과 비교해 보면 전기 오븐이 5.6.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가 3.8. 전자레인지는 2.9 정도니까 예. 이 수치만 보면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WHO나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송전선로나 전력 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인체에 큰 영향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그렇습니다. 계속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하셨나요? 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과 한전, 그다음에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요. 예. 변전소 설치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기기기는 다 전기 에너지로 돌아간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예. 자동차도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추세죠. 예.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우선 주민들에게 변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고요. 서로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신뢰를 쌓도록 한 것이죠. 예. 결국 권익위는 변전소 설치하되 변전소는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되 주민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양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죠? 변전소 건물 외벽을 일반 건물처럼 석재로 마감을 하고 네. 변전소 울타리와 부지 내에는 키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최대한 전자파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예. 또한 변전소를 건축하는데 한 1년여 정도 공사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소음도 생기고 먼지, 교통 불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전에 요청을 했고요. 주민들도 일정 정도는 이 불편이 감소가 필요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변전소를 짓는 대신에 약간씩의 그 특별 지원 사업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이러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한전이 다 수용해서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 권익위의 그 조정 제도는 어떤 때 하는 건가요? 네, 권익위 조정 제도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거나 집단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이 제기되면 예. 우선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정 골이 깊은 양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권익위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이렇게 양쪽 끝에 있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정말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 민원과 김성훈 과장이었습니다.